성공하는 사람들은 송곳처럼 어느 한 점을 향하여 일한다. 명언 한 구절로 오늘 특강 시작합니다. 大家好. 네, 박수로 시작해보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정아입니다. 제 옆에 계신 원어민 선생님 반진老师 소개하겠습니다. 老师自我介绍一下. 안녕하세요. 저는 판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大家好，我叫樊静。相信看过那个视频的人应该都认识我。好，首先呢，老师来介绍一下我的名字。好，同学们可以看一下白板。有没有同学知道这个字怎么读？只知道我的韩语名字叫潘静，但是实际上呢，我姓樊。因为韩语里面没有 f 没有 for 这个音，所以呢，我的韩语名字就变成了潘。好，那么我叫静，单名一个字静。韩语静。好，今天很高兴认识大家。 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왕초보 동시들이 한 과반수 이상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스처를 통해서 또 뭔가 쓰셨으니까 아, 이름 소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으로 대충 느끼셨을 거예요. 현장 강의에서 제가 수많은 수강생들을 만났지만 오늘 최연소 수강생이 계십니다. 6살 우리 남자아이 이름은 뭐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끄러워서 그냥 저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제 강의는 지금 인터넷으로 수강생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계신데 이 자리에는요, 또 오프라인에서 제 수업을 수강했던 역대 수강생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1부에서는 왕초보 학습자들을 위해서 발음, 성조, 이것 좀 어떻게 하면 마스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TSC라고 해서 회화 능력 시험인데 최근 중국어 가지고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이 과반수 이상의 대기업들이 지금 중국어 가산점을 부여해서 승진 또는 취업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국어 일단 배우고 난 다음에 최종 목표는 HSK 또는 TSC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 1부 강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중요한 내용은 사실 PPT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받으신 자료에도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 이 시간에는 귀를 쫑긋 눈을 커다랗게 뜨시고 그 다음에 앵무새처럼 또는 엄마 말을 배우는 아이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저와 반징老师가 여러분들의 엄마예요. 네, 엄마 아빠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방하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쉽고 재밌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 왕초보 중국어 기초발음 클리닉 시간입니다. 왕초보 회화 학습법이기 때문에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은 선생님 저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알긴 알아. 근데 발음이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중국자라도. 그래서 한 분 한 분 시켜가면서 네, 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즐겁게 즐기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 발음 클리닉이에요. 1단계로는 성모입니다. 여러분 일단 성모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약간 비슷하게 내신 분들이 계세요. 다 함께 성모. 그렇죠. 선생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원어민 선생님. 生母. 네, 생생중국어입니다. 다음, 운모는요? 운모는 뭐라고 하나요,老师? 韵母. 그렇죠. 성모는 중국어 음절 첫 머리에 오는 자음을 말해요. 그리고 운모는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들을 우리가 운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니하오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배우는 학습자들이 대부분 처음에 니하오마 니하오마 그러는데 중국인들이 정말 니하오마 하나요? 其实呢不是经常说 니하오마는 자주 말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요? 맞자를 붙이게 되면 왠지 특별한 느낌, 뭔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가 지금 좋아졌니? 이럴 때 우리가 니하오마? 라고 물어봐요. 회화체에서는 실질적으로 니하오라고만 합니다. 다 함께 니하오. 니하오. 네, 선생님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你好 니하오. 여기에서 N 그리고 I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N 발음 바로 성모에 해당이 되고요. I 발음은 음모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HAO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오도 네,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은 빠르고 쉽게 확 지나갑니다. 이어서 성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뽀, 포, 모, 포부터 선생님 발음을 듣고 한 번씩 따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老师好，跟老师一起读一读。波波坡坡摸摸佛佛的的特特呢呢了了个个可可和和鸡鸡七七西西知知吃吃诗诗日日滋滋思 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발음들만 쏙쏙 뽑아서 한번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는 단연 1위 for 발음이 있어요. F 발음. 네, 그렇죠. 잘했어요. 네, 이 가운데 이 F 발음의 경우는 입술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아랫입술의 윗니를 살짝 대었다가 세게 떼면서 내는 소리거든요. for 이렇게요. for. 네, 선생님 발음 들어볼까요? for. 네, 원어민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발음을 내실 수 있지만 우리는 약간 강하게 발음을 내버릇해야 됩니다. 그래야 빠른 문장을 읽기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발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老师 for. 네, 다음 두 번째 라인에서는요. 르어인데 다 으어로 발음이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종종 범하는 오류가 으어 발음이 적혀 있으면 영어식으로 에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가 아니죠. 으어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흐어라는 발음은 설근음이라고 해서 이 혀뿌리에서 내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입 안에서부터 이 소리가 뿜어져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요. 다 함께 그렇죠. 우리가 흔히 물을 마시다 뭐라 그래요? 시작. 喝水 한 번 더. 喝水 네,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세요. 喝水喝水 그렇죠.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喝水 할 때 喝는 마시다 라는 동작이죠. 그 다음에 코카콜라 할 때 可口可乐 발음 좀 어렵긴 한데 可라는 단어는 네, 可以 할 때 可는 네,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可 네, 可 코카콜라로 한번 발음 내볼까요? 可口可乐可口可乐可口可乐可口可乐 평소에 발음 연습을 즐겨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발음이 좀 힘들다는 것을. 하지만 저 문정아와 반징老师가 열심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 발음만 잘 듣고 따라 하신다면 하나하나씩 발음을 정복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왕초보 동생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일주일. 일주일 되셨군요. 네, 그러면 친중국어로. 네, 그거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어디까지 보셨어요? 스텝 1에. 55강. 55강. 와, 완강을 앞두고 있네요. 60강까지잖아요. 대단합니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하루에 7분, 10분 이렇게만 투자해도 중국어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꽁트 어때요, 꽁트? 재밌어요. 재밌어요. 다행입니다. 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꽁트를 제작했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중국 고급으로 올라가실 때도 더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게 다양한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국의 문화, 역사, 지리, 그리고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도 모두 담아서 강의에다가 녹아 들어가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발음 연습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흐어에 이어서 지, 요 발음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다 함께 지, 시. 여기에서는 우리 원어민 선생님의 보충 설명이 조금 있습니다. 잘 안 들려도 걱정 마세요. 제가 요약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시가 으라는 발음과 겹쳤을 때, 그러니까 같이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발음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함께 눈여겨보시죠. 일단은 이 발음들 한 번씩 따라 하십니다. 老师
居居区薛그렇죠. 일성으로 다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성으로 한번 해볼까요?老师 居居区薛 삼성 차례 举举取取学 네, 사성 聚聚去薛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 가운데 이 유 발음이 같이 결합되었을 때는 표기법은 이렇게 우로 표기를 하지만 발음을 내실 때는 반드시 유로 발음 내시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가 붙었을 때도 끝까지 발음을 살려주셔야 되는데요. 学生, 学习, 学校 할 때 대표적인 단어 学가 여기에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아까 1성, 2성, 3성, 4성으로 모두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了와 了 차례입니다. 老师来补充一下。好，那么了和呢后面要加 ü 的话呢，它这个两点是要留着的，不能去掉。好，比如说我们来看一下吕吕女好， 네. 在座的女学生举手，女学生举手。 여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네, 好 그렇죠. ，女学生跟我一起读女人，非常好。 잘하셨어요. 느어하고 르어 발음에다가 유유를 붙이게 되면 그대로 유유로 써줍니다. 대표적인 것을 선생님이 지금 적어주셨죠? 르, 그 다음에 느. 여학생을 중국어로 뉘学生.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아까 여학생들 손 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고 여학생들 따라해보세요 했는데 남학생들 일부가 따라하셨어요. 그러면 잠깐 여학생이 된 셈이에요. 네, 잘하셨고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 치, 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 첫 번째 포인트 으라는 발음을 붙일 때 점 두 개가 생략된다. 두 번째 포인트 느어와 르어의 경우는 으라는 발음을 표기할 때 그대로 살려준다. 아시겠죠? 네, 이 포인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정말 너무너무너무 난코스 권설음 발음 시작. 네, 권설음 쯔, 츠, 시라는 발음. 자, 한 번씩 따라해 볼게요. 老师 쯔, 하나 더. 하나 더. 老师 하나 더. 日好 네. 好，不好意思，掉了一个日 죄송해요. 네. 그렇죠. 네. 很好。 이 중에서 쯔, 츠, 시, 를 가운데 나는 한 단어라도 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손 들어보세요. 밥 먹는다 할 때, 밥 먹다 할 때 동사 시작. 그렇죠. 非常好. 잘하셨고요. 선생님 할 때 그렇죠. 老师 할 때 시 권설음 발음 정말 좋아요. 네. 근데 전 항상 신기하게 여기는 게요. 인터넷 강의로만 수강을 하셨는데 권설음 발음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난번에도 HSK 특강 때 HSK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회화 강의 스텝 3까지 듣고 계신 2달 동안 수강하신 수강생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재밌는데 저 이제부터 몇 급 준비할까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라고 했더니 발음이 너무 좋아요. 2달밖에 공부 안 했는데 완전히 중국의 어학연수 다녀온 학생보다도 정말 더 좋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수강생분들은 대부분 열정적으로 공부하시는 열공 학생들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권설음 발음 한 번씩만 더 함께 쯔, 네, 이 가운데 우리가 생일을 다 함께 生日 원어민 선생님 발음 生日 그렇죠. R 발음. 혀가 입천장에 달랑말랑 하다가 네, 이렇게 떼어진 소리긴 한데요. 약간은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건설음 발음 연습해봤습니다. 다음은 평설음 발음이에요. 쯔, 츠, 스라는 발음인데 이 발음은 소리가 새어나가듯이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씩 듣고 따라해보세요. 쯔, 쯔, 츠, 스. 네, 좋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음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음모라는 것, 네, 아, 오, 으, 이부터 출발을 해볼 건데요. 배부 받으신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함께 따라해보시죠. 老师 아,
o i 好，后面还有一页 u 和 ü。先开始 I O 开好始，我们刚才读的是单韵母 단음母， 단음모 现在我们开始来读复韵母。 복음모 好， 들어보시겠습니다. 两个在一起的，注意听，看老师的嘴巴。I ao an ang 第二组 o ong 第三组 a n r 好，第四组 呀耶呦，不好意思，老师眼睛不好哈，应该是腰，好呦烟音，好，这个是央英庸，好， 是可以离得近一点，好吧？ 네. 여러분들 뵈니까 목이 매네요. 발음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조금 귀찮기도 하고요. 지루할 때도 생겨요. 왜냐면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따라하다 보면 이거 내 발음이 맞는 건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원어민이랑 1대1로 한번 대화 나누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종종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명동으로 가세요. 네. 중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롯데백화점 가보세요. 네, 토요일, 일요일에는 5만 명, 7만 명씩 중국인들이 온대요. 대단한 숫자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백화점에 제가 딱 탔는데 중국인이 저를 딱 보더니 제가 좀 중국인 같잖아요. 그죠? 저한테 샹러마? 이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샹러?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이 全是中国人 이래요. 저를 포함해서. 알아들으셨나요? 네. 위층으로 가나요? 물어보시길래 제가 위층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다 중국인이잖아. 이렇게 친구한테 말하는 모습.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 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중국인이 정말 많아요. 내가 실전에서 중국어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주 독특한 체험을 몇 번 해봤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체험은 제가 중국어 강의를 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에요. 중국어를 너무 하고 싶고 입이 간질간질한데 주변에 중국인 좀 없나? 중국인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희 옆집에 중국인이 이사를 왔어요. 그것도 네, 제가 또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디 바오즈 같은 거 파는 데 없나? 바오즈, 천진, 티엔진 바오즈 만드시는 요리사예요. 그래서 원 없이 먹었어요, 2년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들도 간절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직접 뛰어다니세요. 중국인들 만나려고. 자, 그러면 우리 발음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가운데, 운모 가운데 주의해야 될 발음이 바로 R이에요, R.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일단, R화 가운데 선생님이 대표적인 거 2개 정도만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다서부터 war开始 war 네, 무조건 혀를 말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혀가 입천장에 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war 그러면 혀가 말린 상태로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상태. 그렇죠?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우리 가운데 라인 한번 해봅시다. war. 그렇죠. 네,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맞아요. 5학년 학생도 이렇게 잘하잖아요. 우리 6살? 자, war. 오케이, 非常好. 잘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내용은요. 우리 우로 시작하는 발음 우와부터 한 번씩 선생님 목소리 듣고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老师. 好，我现在看着这里，跟我一起读。呜哇窝歪微弯汪。好，第二组。约晕 유안 네, 이 가운데요. 맨 마지막에 유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음이 약간 변해서 유엔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1원, 중국 돈 1원 뭐라고 하나요? 老师? 1元 1元그렇죠. 보통은 사성으로 발음하죠. 1元 이렇게요. 老师? 1元 1元네, yuan 혹은 yuan 이렇게 발음 되는데 여러분들은 n으로 발음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북방 지역에서 yuan으로 발음합니다. yuan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음모 연습이었습니다. 혹시 이 발음 가운데, 이 단어들 가운데 익숙한 발음 하나 있나요? 제 성이 뭐죠? 중국, 그렇죠. 문을 중국어로는 원이라고 하거든요. 다 함께 원, 원, 그렇죠. 뽀뽀하는 걸 뭐라고 하나요? 老师, 뽀뽀. 稳 원. 네, 한자 꼭 알아야 중국어 할 줄 아나요? 아니죠. 발음할 줄 알면 되는 거죠. 네, 보통 뽀뽀해주세요. 뭐라고 하면 되나요? 老师?请吻我请吻我. 그렇죠. 성조 잘못 지키시면 큰일 납니다. 请问我. 그러면 나한테 물어주세요가 되거든요. 물어봐주세요. 아니라 나한테 뽀뽀해주세요. 뭐라고요? 请吻我 그렇죠. 请吻我. 한 분단 한 분단씩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老师从第一组开始. 好，我们从第一组开始。好，吻，吻，请吻我，请吻我，问，问，请问我。请问我。好，我们刚才是从第一组先开始是吗？第二组开始。好，下面第二组，吻，吻，请吻我，请吻我，问，问，请问我。请问我。자, 第三组。好，第三组，吻，请吻我，问，请问我。好，我们应该是说的크게大声的说好。好，下面这一组，吻，吻，请吻我，问，请问我。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발음 연습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조 연습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글자마다 지닌 음의 높이가 각각 다릅니다. 중국어에는 4성이 있죠. 자, 그러면 그 4성을 한번 일단은 니하오가 적혀 있긴 합니다만 우리 마라는 단어로서 한번 성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1성의 경우는 도레미파솔에 해당되죠. 그래서 마 이렇게 고음으로 시작되고요. 2성의 경우는 레 또는 미 정도에서부터 솔까지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마 해주고 3성의 경우는 좀 많이 뚝 떨어지게 마 4성은 어때요? 높이에서 그렇죠. 아래로 뚝 떨어지는 다 함께 마. 네, 제가 친중국어 회화 강의를 촬영할 때 배고프다라는 그 발음을 그렇죠. 누군가 그러니까 나를 때리는 것 같은 소리 시작. 한 번 더. 하듯이 그렇죠. 잘하셨어요. 마라고 하면요 욕하다란 뜻을 가지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잿말놀이 할 거거든요. 말 가지고서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 그렇죠. 마마 지마 그걸로 해서 잠시 후에 재밌게 또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 목소리 듣고서 마서부터 한 번씩 연습해 볼게요. 老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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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주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1성, 2성, 3성, 4성에 대한 표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기록을 해드렸는데요. 한자로 나와서 왠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네, 안 보셔도 됩니다. 1, 2, 3, 4성에 대한 느낌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병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차례인데요. 중국어를 쉽게 읽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죠. 영문으로 표기된 중국어 발음 기호예요. 그런데 이 한어 병음 외에도 대만에서는 주음보호라는 걸 써요. 그래서 대만과 그 중국 본토는 병음과 주음보호 쓰는 체계가 각기 다른데 저는 처음 중국어 공부했을 때 대만에서 공부하신 분한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주음보호로 배워서 2달 동안 배운 다음에 중국에 갔더니 병음을 쓰는 거예요. 당황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또 대만으로 어학연수나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의 경우 네, 주음보호를 알아야 되는데 뭐 몰라도 상관은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가시는 것과 전혀 몰랐던 것과 차이가 있겠죠. 네, 단 영문과 동일한 발음이 아니라는 거 아까
대표적인 게 으어 발음입니다. 에가 아니라 으어 발음이니까 끄어, 크어, 흐어, 느어러, 흐어 이런 발음도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잿말놀이 차례예요. 재밌는 잿말놀이.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 간단합니다. 왕초보 학습자들에게 기준을 세운 그런 문장이 되겠는데요. 선생님 목소리 듣고 먼저 두 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老师领着大家读2遍吧。好，我们第一遍先读慢一点儿。妈妈骑马，妈妈骑马，马慢，马慢，妈妈骂马。妈妈骂马。好，第二遍稍微快一点儿。妈妈骑马，妈妈骑马，马慢，马慢，妈妈骂马。妈妈骂马. 네, 이 가운데 마마, 지마 할 때 첫 번째 마마는 엄마죠. 지는 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걸터 탈 때. 그 다음에 마는 말. 엄마가 말을 탑니다. 그 다음 마만. 마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마는 느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말이 느리자. 마마, 마마. 엄마가 말을 야단치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단별로 한 분씩 대표를 제가 뽑아 드릴게요.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1분단. 고개를 잠깐 들어보세요. 절 보시고. 네. 우리, 네. 경진 동시에 맞죠? 맞아요. 네, 경진 동시가 대표로 이 문장 한번 읽어보시죠. 네, 쭉. 妈妈骑马，马慢，妈妈骂马。非常好. 잘하셨죠? 박수. 네, 그래요. 아직 살아 있으세요. 그죠? 네, 성조 감각, 발음. 네, 2년 전이었던가요? 네, 2년 전에 수강하셨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바이 동시에, 네, 바이 동시에 고급 회화자는 또 어떻게 구사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妈妈骑马，马慢，妈妈骂马。 요 정도 되면 고급 수준입니다. 박수! 네. 네. 이미 6급 취득하셨고 학생들 지금 지도 중에 계십니다. 자, 3분단에서는요. 우리 초등학생 한번 해볼까요? 妈妈骑马，马慢，妈妈骂马。非常好. 잘했어요. 오, 박수. 너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분단에서는요. 다들 부끄러워하시는데 그래요. 우리 머리 긴 앞에 앉으신 동시에 네, 한번 해볼까요? 妈妈骑马，马慢，妈妈骂马。 네, 非常好. 박수. 네. 아주 침착하게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봅니다. 포도를 먹어요. 포도 껍질은 네, 뱉어내지 않고 不吃葡萄. 이거는 세 번째, 지금 두 번째 줄입니다. 포도를 먹지 않아요. 포도 껍질은 거꾸로 뱉어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들어볼게요. 두 번 따라해 봅니다. 老师.好，我们还是第一遍读慢一点。吃葡萄，吃葡萄，不吐葡萄皮，不吐葡萄皮，不吃葡萄，不吃葡萄，倒吐葡萄皮。倒吐葡萄皮。第二遍稍微快一点。吃葡萄，吃葡萄，不吐葡萄皮，不吐葡萄皮，不吃葡萄，不吃葡萄，倒吐葡萄皮。倒吐葡萄皮. 이번에는요, 우리 반진老师가 빨리 읽으시는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老师自己念一下，快一点哈！快点。吃葡萄不吐葡萄皮，不吃葡萄倒吐葡萄皮。 네, 어떠세요, 느낌이? 네, 우리나라만 해도 뭐 간장 공장 공장장이 간 공장장이냐, 안 간 공장 공장장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연습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중국어도 중국인이지만 연습 잘 안 하면 잘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서 같이 배워볼게요, 老师.好，吃葡萄，吃葡萄，不吐葡萄皮，不吐葡萄皮，不吃葡萄，不吃葡萄，倒吐葡萄皮。倒吐葡萄皮. 한 번 더. 吃葡萄，吃葡萄，不吐葡萄皮，不吐葡萄皮，不吃葡萄，不吃葡萄，倒吐葡萄皮。 倒吐葡萄皮. 그렇죠. 여기다가 얼화를 하게 되면요. 葡萄皮儿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숙련이 되면 여러분들이 吃葡萄不吐葡萄皮儿, 不吃葡萄倒吐葡萄皮儿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왕초보 학습자들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저희를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시고 따라하시는 날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모두 열어주세요. 네, 자 일단은 실수 와 연습 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이 선생님 발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老师四是四，四是四，十是十，十是十，十四是十四，十四是十四，四十是四十，四十是四十，四十四是四十四。 44是44. 그래요.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요. 저도 많이 헤맸던 잿말놀이 가운데 하나인데 제대로 하려면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조금 빠르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점점 더 속도를 내시는 게 좋고요. 처음부터 빨리 하려고 그러면 발음이 꼬여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 발음 듣고 따라해 보시죠. 四是四，四是四，十是十，十是十，十四是十四，十四是十四，四十是四十，四十是四十，四十四是四十四。 44是44. 그렇죠. 나 한번 해보고 싶다. 자, 손 들어보세요. 용기 있는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분단. 네. 잘했어요. 네, 박수. 우리 보통 언어를 배울 때 제일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 틀릴까봐.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초등학생,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채은이. 채은이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처럼 큰 소리로 항상 연습을 하면 나도 모르게 발음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든 한국인 선생님이든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 발음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용기 있게. 자, 3분단에도 한번 용기 있는 사람 한 분. 네? 도전해 볼래요? 아, 네. 네. 四是四，十是十，十四是十四，四十是四十。 44. 오, 非常好. 네, 박수. 아주 잘했어요. 혀가 바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건설음 발음하고 평설음 발음을 잘 할 수 있는 요령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 길 걸어 다닐 때 1부터 100까지 세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다닐 때마다 1, 2, 3, 4, 5, 6, 7, 8, 9, 10 여기서는 4와 10이 한 번만 나오죠. 하지만 10단위 이후로는 다 건설음 발음 10이 나오죠. 그래서 12, 12 요거 한번 해볼까요? 10에서부터 우리 20까지 한번 같이 시작 10,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렇죠. 걷다 보면 숫자가 생각 안 나면 다시 1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발음 연습을 멀리서 생각하지 마시고 1부터 100까지 그 다음에 나 100까지 세는 게 이제 자신 있어. 그러면 101부터 200, 201부터 300 이렇게 해서 계속 세 나가다 보면 어느새 400단위를 세면요 걸음을 멈춰야 돼. 숨이 차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걸음도 멈춰가면서 계속 발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발음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제가 중국 현지에서 이 10과 4에 대한 건설음 발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르어하고 르 발음이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맨날 일본 발음을 제가 하면 지금은 제가 이 발음이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간 리번 이렇게 됐었거든요. R 발음이 안 돼서 그러면은 친구들이 막 놀렸었어요. 너는 리본런이다. 리본런. 그러니까 리본이라는 발음과 거의 비슷하게 들려서 어쨌든 우리가 발음 연습하면서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는 시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시장에 가는데 우이시장이라는 시장 이름이 있었어요. 우이시장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이시장. 우이시장.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성조가 안 됐었겠죠.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룸메이트 언니가 우이
그때는 성조가 잘 안 돼서 지금 자꾸 발음이 성조가 정확하게 나와버리는데 뭐라고 했더니 그분이 막 못 알아듣겠다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스처가. 그러더니 우리를 납치했어.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그곳에 딱 저희를 내리게 한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선족 동포분이었어요. 어디를 가시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우이실창 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우이실창이요? 그래서 이제 저희를 제대로 안내를 해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조 발음을 제대로 못 지키면 엉뚱한 데를 가기도 하고 납치당하는 수도 생길 수 있고 어쨌든 불편한 점이 많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입문 단계일 때 왕초보 단계일 때 성조 발음 잘 지키면 중국에서 그럴 일 없겠죠. 네, 여행 갔을 때도. 자, 친중국어 회화 스텝 1, 2, 3만 듣고 2달간 수강을 하신 다음에 중국 현지에 여행을 가셨는데 여행지에서 중국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재밌게 보냈다라는 후기 우리 수강생에게서 또 읽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 역시 다음번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자신감을 더해드릴게요. 다음은 왕초회화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차례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반복학습. 반복학습. 그렇죠. 언어는 반복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재미없게 반복하면 공부하다가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네. 연상을 한다던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연습할 때 대화 내용이라면 A, B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 한 번은 A가 됐다가 한 번은 또 B가 됐다가 이렇게 해서 A, B 해보고 그 다음에 친중국어 스텝 1, 2, 3에서 저와 한봉 선생님 그리고 저와 남자 선생님이 연기하듯이 막 해보는 거예요. 따라 하다 보면 저절로 재미가 생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볼 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통째로 외우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읽으세요. 그냥 부담 없이 쭉 읽으세요. 읽다가 그러다가 선택한 교재를 절대로 변경하셔서는 안 되고요. 내가 한 권을 정말 마스터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교재 곳곳에다가 그림도 좀 그려보고요.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도 한번 메모해보고요. 그리고 팁으로 강의 들으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그 교재에다가 또 적어놓기도 하고요. 포스트잇도 붙여놓고 책을 좀 아기자기하게 꾸미면 이 책에 정이 가요.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랬어요. 전 중국 현지에서 다 원서예요.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사전 플러스 원서 끝. 한글이 단 한 글자도 적혀있는 그 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단어 찾다가 지쳐 잠들어요. 볼에는 항상 사전 자극. 네, 여러분들은 연상이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전자사전 세대에다가 또 스마트폰 세대다 보니까 좌우지간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거 나 정리하다가 언어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무조건 녹음했어요. 제 육성을. 그리고 무한반복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냥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꿈에서도 중국어가 나올 만큼 중국어로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유자재로. 한 권의 책만 반복적으로 제 육성을 녹음해서 듣고 따라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역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인강으로 제대로 된 학습 하셔야죠. 혼자서 독학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한 교재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선택한 교재 변경하지 말고 동시학습 시에 과도한 학습량으로 정말 중국어의 흥미가 감소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MP3 듣기 무한반복인데요.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이 정말 깔끔하고 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서 무한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내 발음이 어느 정도 잘 발음이 되는 것 같다 싶으시면 녹음해보세요. 그리고 들어봤을 때 원어민 선생님과 비교해봤을 때 슈 발음이 슈 나온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부터는 내 육성을 더 많이 녹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력 증가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언어는 계단식 성장을 합니다. 자, 칠판 잠깐 볼까요? 어떤 학습이든 마찬가지지만 언어 역시 계단식 성장을 하게 됩니다. 1개월부터 왕초보 3개월까지 무한 성장, 네,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살짝 정체 시기가 나오는데 이 정체 시기가 결코 0의 위치는 아니에요. 이 과정 중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실들이 계속 보태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경험치죠. 자, 따라해보세요. 언어는 경험치다. 내 경험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저와 반징老师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들이 계속 살려드릴 거예요. 경험을 중국 현지에 가야만 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혹은 교통 이동 중에 지하철 안에서 등등 여러분들이 무한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따라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네, 하나씩 더 늘어나면 갑자기 또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가 옵니다. 대략 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시게 되면 HSK로 따져서는 한 2급에서 3급 이상 2급에서 3급 이상의 어떤 어휘력을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 스텝 1, 2, 3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네, 뭐, 북경대, 신 HSK 실전 모의고사 2급이라든지 혹은 기타 중급 회화 이런 과정을 마치시게 되면 2급, 3급 정도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실력을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자, 6개월 이후 또 1년, 또 2년. 그래서 중간중간에 슬럼프가 좀 와요. 근데 이게 초급 단계일 때는 짧게 오는데 중고급 단계일 때는 길게 와요. 길게 올 때는 또 이렇게 생각해야죠. 다 함께. 언어는 경험치다. 내 중급 경험치는 내 고급 경험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급 중국어를 구사하고 싶으시면 고급 중국어를 구사하는 강의를 많이 듣고 따라하고 모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핵심 키워드들을 많이 포착할 수 있는지 그것도 비법을 전수 받으셔야 돼요. 저는 HSK 강의뿐만 아니라 중국어 강의 이제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중국어 강의를 한 2, 3년 정도 했을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한 5, 6년 차에서 10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알 것 같고 13년 차 되니까 좀 더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파악하게 된 것 같아요. 중국어는 반드시 실력이 월등하신 그리고 경험치가 많으신 그런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그리고 한국인 선생님께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비법을 전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단축됩니다. 아시겠죠? 자,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력 증가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계단식 성장이다. 다음, 독학은 금지라는 거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건 학원 강의를 들으시건 어쨌든 강의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원어민 강사를 만약에 만나시게 될 때에도 외국인을 처음 가르쳐 이런 분들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지식도 많이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원어민 강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저희 문정아 중국어는 최소 3, 4년 이상 외국인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으신 석사 출신 이상의 원어민 선생님들이 직접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또 베테랑 강사분은 뭐 이미 15년째 강의하는 분도 계세요. 원어민 선생님 중에서. 원어민 선생님의 입모양과 발음을 자주 접하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발음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차례인데요. 성조와 발음, 의미를 변별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성조와 발음에 대해서 우리 반징老师가 조금 보충을 해주실 텐데요. 삼성의 변화부터 또 푸의 성조 변화에 이르기까지, 네, 자, 자리를 조금 옮겨보도록 하죠. 好，我们来看一下这一边。我们刚才讲了声调，中国声调有4声，1、2、3、4，啊啊啊啊。好，那么如果2个3声，3声和3声遇到一起的话呢，要发生变化。比如说刚才我们学的你好，但是中国人不这样说，你好너무 힘들어요. 어떡해요? 把第一个3声我们要变成2声。听，你好，好，还有北京，中国的首都，我们不说北京，应该怎么说呢？北京，那个不是三声。哦，不好意思，我说错了哈。很好。好，本来是好，加在一起的话怎么变化呢？很好。好，那么我们再来看这个，如果有3个3声在一起的话，3怎么变呢？第一个变半3声，好，第二个呢变2声，第三个还是3声。好，就刚才那个很好，前面加一个字我。好，
我很好。我很好，好，本来一个一个是我我很很好，好，加在一起的话，我很好。我很好，好，非常好，这是第一个。第二点，我们要注意一下不的变声。好，如果不遇到后面加一声、二声和三声的话呢，还是不。如果后面不后面跟的是四声的话，就变成了不。好，比如说不好，好，加在一起的话还是不好。不好，好，不高，不高，好，如果后面变四声，比如说对，对，对错，对，对，好，对，变成了不对，不对，不对，不对，好，刚才文老师也说了，贵，贵，不贵，不贵，不贵，不贵，好，那么这是同学们要注意的。那么对于中国人来说呢，很简单，但是对于外国人来说会有点难。 네, 선생님이 계속 원어로 설명하셨는데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신 거죠? 네,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제스처로 진행상 다 이해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일단 뽀의 경우는 뒤에 1성, 2성, 3성이 올 경우에는 원래대로 4성으로 그대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4성이 올 경우에만 뽀가 2성으로 바뀐다는 거. 그죠? 그래서 不错, 不贵, 不对, 등등 뽀로 시작하지만 뒤에가 4성이라면 2성으로 바뀌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괜찮습니다. 중국어. 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이 세계 모든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대요. 한글로 쓰지 못하는, 표기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가 없다고 할 정도죠. 따라서 중국어는 어떨까요? 중국어는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역시 한자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한국인이 배우기에 가장 쉬운 언어 바로 중국어예요. 영어 아니에요. 영어는 굉장히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제일 잘 구사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1대1로 이렇게 대하다 보면 간단한 영어조차도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중국어는 어때요? 간단합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있습니다. 그죠? 성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이 음률을 좋아하시는 분들, 음악에 또 재능이 있는 분들은 중국어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듣고 많이 따라 하시면서 이 음감을 계속 익히시면 사성도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 그래서 발음이라는 건요, 성조와 발음은 이와 같이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학습을 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초급 단계에서 소홀히하면 고급 단계일 때 어떨까요? 교정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발음 성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초급 단계일 때 아주 훈련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발음학습법 가운데 초급 단계의 교재 MP3를 듣고 따라하시는 방법인데요. 한국어로 발음 표기한 교재는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도 for 발음 우리 연습했었죠. 다 함께 for. 비행기 한번 해보죠. 다 함께 飞机. 근데요, 飞机가 페이지가 돼버려요. 맞죠? 네. 한글로 쓰다 보면은 페이지라고 쓸 수밖에 없잖아요. P 발음. 선생님 반징老师 발음을 판으로 쓰듯이. 어떻게 표기법이 없으니까. 그런 한글로 표기된 교재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약간 낮은 수준의 교재를 선택해서 자신감을 더해가야 됩니다. 약간 낮은 수준, 너무 높은 거, 너무 쉬운 거 아니라 약간 낮은 수준. 자, 다음, 발음학습법 가운데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때는 중국인 선생님의 입모양을 자세히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강의를 들을 때도 강사가 발음을 교정해 주시는 그런 강의를 들으셔야지 발음 교정 없이 그냥 한 분 한 분 지금은 우리 특강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막 듣고 다 교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1대1로 그 발음 교정을 해주는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강 듣는 게 낫죠. 그죠? 그리고 단어, 문장을 분석하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회화 과정일 때는 순수 그 언어를 통째로 듣고 통째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이어서 네, 여기까지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서 1부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 잠깐 체조하겠습니다. 자, 체조. 고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좌로, 우로 돌리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어깨를 으쓱으쓱. 네. 손 털기. 손목 돌리기. 반대로도. 많이 해보셨죠? HSK 강의 들으셨던 분들. 자, 손가락 깍지 끼시고 파도 타기.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쭉. 마시고 내쉬면서 위로 쭉. 좌로. 우로. 좌우 대각선. 반대로 대각선. 네. 뒷목을 톡톡톡 두드려 보세요. 반대편도 톡톡톡. 네. 자, 잠시 휴식을 취할 텐데,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요. 2부로 넘어갈 거예요. 2부는 TSC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TSC 시험이란 게 뭐냐면, 중국어 말하기 시험이에요. 여러분, 요새는 토익도, 토익 점수 가지고는 안 되죠? 토익 스피킹을 거쳐야 되죠? 마찬가지로 HSK뿐만 아니라 TSC라든지 OPIC이라든지 중국어 회화 능력 시험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최종적으로 나는 회화 능력을 검증받아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2부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辛苦了。 네.